일단 오늘 할 여러 가지 순열 들어갑시다. 안녕. 자, 여러 가지 순열 파트는 일단 세 가지 순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게 있어? 원순열이 있고, 원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중복순열이 있었죠. 중복순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일단 구분해서 좀 익힐 거야. 자, 일단 원순열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합시다. 뭐 오늘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천천히 볼게요. 자, 원탁의 A, B, C를 같은 관계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세 개를 배열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세 개를 배열할 때 이제 뭐 A, B, C 해서 뭐 이렇게 배열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내가 돌렸어요. 그러니까 A가 이쪽에 왔고 B가 이쪽에 왔고 C가 이쪽에 왔으면 A, B,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내가 돌렸잖아. 돌렸는데 달라 보이지만 우리는 돌려서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갔다고 한다 했죠. 겉에 뭐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배경이 없고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라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렸어. 그러면 B가 여기로 오고 A가 여기로 오고 C가 여기로 오면 C, A,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셋은 같은 순열이다 다른 순열이다? 같은 거다라고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같은 건데 내가 이 B, C를 바꿀 A, C, B는 얘를 아무리 돌려도 나와야 안 나오죠. 아무리 돌려도 갑자기 얘네가 자리가 바뀔 수는 없을 거야. 맞아? 그래서 얘는 자리가 바꾸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요거는 다른 경우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돌리면서 어떻게 된다?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BC가 아니라 C이요. C, 이렇게 자리가 바뀌면 얘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돌려가면서 A가 뭐 여기 오는 경우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A, C, B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돌려서 A, C, B 해서 이게 전부 다 같다. 그러면 얘가 다 같고 얘가 다 같으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우가 몇 가지? 총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왔냐라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총 원래는 3팩토리얼, 세 개를 배열한다. 여기에서 내가 이 돌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는 다 똑같을 거예요. 맞아? 돌아가면서는 똑같으니까 그게 세 가지로 돌아간다. 맞아? A가 메뉴에 있는 거, C가 메뉴에 있는 거, B가 메뉴에 있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만큼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순열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원순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먼저 할게요. A, B, C를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에서 회전에도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가 몇 가지가 나오냐를 이제 3으로 나눠서 2팩이다. 그래서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세우기 곱하기 나머지 배열, 요것도 많이 쓰죠. 그래서 기준 세우기는 뭐가 되는 거야? 내가 A, B, C 중에 기준 아무거나 세워. 그럼 A를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고 치면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여기 있으나 돌려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한 가지인 거고 A를 여기 세우든 여기 세우든 한 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B, C를 여기 둘 중에 이렇게 세우니까 여기는 원순열이 아니라 순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머지 배열은 그냥 순열로 하는 거야. 오케이? 순열. 혹시 안 써있으면 한번 써주시고 그래서 기준 세우기 곱하기 순열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배열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1 곱하기 2팩토리얼 되겠죠. 기준 세우는 방법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 그러면 이제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를 정의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원순열 구하는 법 돼 있죠. 원순열 구하는 법이 돼 있죠. 그래서 원탁에 서로 다른 몇 개를 n개를 같은 간격으로 배열하는 수열. 서로 다른 n개를. 그래서 내가 지금은 3개를 배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배열했을 때 3팩토리얼인데 우리가 돌려도 같은 게 3가지니까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러면 n개면 n팩토리얼에서 뭘 나누는데 n을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n분의 n팩토리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서 약분을 하면 n팩토리얼은 결국 n 곱하기 n-1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요. n-. 그래서 점점점에서 n1, 1이니까 이거를 뭘로 나누면 n으로 나누면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n-1부터 다 곱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된다. 그래서 원순열 공식은 뭐라고요? n-1 팩토리얼이라고 외워주면 된다고 했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기준 세우기 곱하기 나머지 배열, 순열. 요거는 기준을 세우는 경우의 수 해가지고 한 가지였죠? 그렇죠? A를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다 배열하면 우리가 n개를 배열한다고 치면 나머지가 n-1개잖아. 그걸 그냥 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아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6명이 둘러앉아 있는 경우의 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와. 근데 직사각형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내가 만약에 나누는 걸로 봐요. 그럼 일단 전체 팩토리얼은 6팩토리얼이죠. 맞아요? 근데 같은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같은 경우를 나누려면 내가 1, 2, 3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있을 수도 있어요? 1, 2, 3이 여기서 1, 2, 3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돌려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180도 돌리면 똑같죠. 이거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나 똑같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겹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 내가 얘랑 돌리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 면, 두 면이니까 두 개로 나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니까. 어차피 돌려서 똑같으니까. 요까지 괜찮습니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봐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산하면 이제 360 나오잖아요. 2분의 720이니까. 근데 기준 세우는 경우의 수를 만약에 먼저 한다고 치면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먼저 기준을 세워. 그러면 내가 기준 세우는 게 이제 1, 2, 3이 만약에 1이 여기 먼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1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세 군데잖아. 맞아요? 그래서 세 군데니까 기준을 정하는 건 몇 가지? 셋 중에 하나 이제 정하는 거야. 뭐 내가 이거 예를 들어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31이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배열, 이거 나머지 5개 배열하니까 5개 곱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준 정하는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순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기준을 내가 1을 여기다가 세우는 거랑 1을 여기다가 세우는 거는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왜냐면 이걸 아무리 돌려도 이쪽에 위치할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아무리 돌려도 여기 위치할 수가 없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여기 있어도 의미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로 옮길 수가 없잖아. 아무리 돌려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 근데 이거는 돌려서 얘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기준 개수가 하나, 둘, 여기 셋이 되는 거야. 여기가 따라왔어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 넘어갈게요. 괜찮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하기 전에 일단 같은 것 요거 먼저 풀어봅시다. 중복순열 하기 전에 필수예제 네, 첫 번째 거 가자.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지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요거는 네. 어차피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씩 풀어보면서 갈게요. 네, 시간은 한 40초, 50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한번 쭉 읽고, 네. 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해봤나요? 다 풀어봤니? 풀어봤어요? 설마? 헷갈려요? 자,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일단 몇 명씩 있어? 수학과, 화학과, 물리학과가 2명씩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화학과는 서로 이웃을 하고 물리학과는 서로 이웃을 하고 수학과 2명 마주보고 왔는데 사실 뭐부터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데 셋 중에 좀 적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요. 이웃하는 거 2개보다는 일단 마주보고 앉는 것부터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2개가 이제 비슷하니까. 그래서 수학과 2명을 먼저 앉히는 거야. 내가 쌤이 웬만하면 방법을 그 오른쪽 걸로 많이 갈 거거든요. 그 오른쪽 게 뭐였죠? 기준을 세우고 나서 곱하기 순열을 할 거야. 그러면 기준을 먼저 세우는 건데 수학과로 세우면 수학과가 1명, 2명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수학과 1, 수학과 2. 맞아요? 일단 이렇게 세우면 이거는 한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러니까 돌려서 똑같아. 이거는 돌리면 똑같죠. 어차피 수학과 2, 1 와도 어차피 돌리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가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한 가지가 된다. 가 되는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 물리학과가 뭐겠죠? 화학과 이렇게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 여기 올 수밖에 없고 물리학과는 여기 올 수밖에 없고. 따라왔어요? 그러면 화학과 1, 2 얘네 세워줘야 될 거야. 그럼 2패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학과 1, 2 우리가 순서 정해야겠죠? 2패. 근데 우리가 화학과 물리학과가 얘네도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수렴이니까 얘네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래서 정답이 8이 됩니다. 네, 한번 요거 체크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뭐 연결해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2팩이 얘네 성능 거고, 얘 2팩이 얘네 성능 거고, 얘 2팩은 얘네 수렴 기준 세우기 곱하기 수렴입니다. 기준 세우기 곱하기 이제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원수를 필요한 거 체크해 주시고요. 2번 다 풀게 했으면 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뭐 2번도 사실 좀 비슷한 문제긴 한데 네.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저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안 치는 걸 생각하는 게 좋아요. 답이 나왔나요? 갖고 나왔어?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세요. 네, 조금만 시간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해봅시다. 일단 보컬, 건반, 기타, 드럼이 2명씩 있대요. 그럼 2명씩 앉는데 얘네가 같은 팀끼리 한 모서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같은 팀이 뭐 보컬, 뭐 드럼 이렇게 앉는다는 거겠지, 그치? 기타, 뭐 건반. 근데 이렇게 앉는 거면 결국에 누가 어디 앉을지를 결정을 해야 되나요? 해야겠죠?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앉는 거니까 그냥 이제 4개의 동그라미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컬, 건반, 기타, 드럼을 앉혀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팩이라고 해야 돼? 3팩이라고 해야 돼? 4팩이라고 해야 돼? 3팩이죠. 왜냐면 원순열이니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원순열이니까 3팩으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 세우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 한 명 세워놓고 나머지 3팩 하면 되니까 3팩이겠죠. 뭐를 하든 3팩이 돼요. 여기 따라왔어요? 원순열이니까 3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엔 그 3팩으로 정했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가 이제 보컬이고 보컬, 건반, 기타가 좀 섞이는구나. 보컬 2개, 그 다음에 건반 2, 기타 2, 드럼 2,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자리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2팩이 몇 개 있는 거야, 이거는? 4개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정답이 얘는 6 곱하기 2의 4제곱 16이 되겠죠. 그래서 96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아까 거랑 좀 비슷한 문제였는데 뭐 살짝 다른 정도죠.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요거 3패? 다시 우리가 결국 보컬이 같이 붙어있고 건반이 같이 붙어있고 기타 애들끼리 같이 붙어있고 드럼 애들끼리 같이 붙어있어. 이렇게 붙어있을 텐데 그럼 이 동그라미 4개를 이제 바꿀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은 얘 먼저 안 하고 얘를 먼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다이팩으로 바꿔놓고 그럼 이제 이 넷을 배열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네 동그라미를 배열할 때는 우리가 원수열은 배열 어떻게 하죠? 하나 빼서 배열하죠. 맞아요? 왜 빼서 배열해? 그 4팩에서 4를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해서 3팩이 되죠.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한 명을 여기 한 팀을 정했다. 그럼 보컬 정했으면 얘네 2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3팩을 곱했대요. 그럼 이제 2팩 또 한 번 3번 하니까 2팩은 4번이 되고 3팩이 한 번 곱해지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뭐 3팩이 오히려 뒤에 있는 게 생각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을 이렇게. 또 질문 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은 이제 중복순열이니까 자 중복순열 앞으로 넘어와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복순열은 여러분들 이거 쌤이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어쨌든 뭐 내신에서 이제 많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내신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 중복순열은 웬만하면 함수를 그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중복순열은 함수를 그려서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떤 문제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복순열은 일단 n-r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 n-r은 뭐라고 이해를 하라고 했죠? 요거 멘트 기억해야 돼. 멘트 뭐예요? 서로 다른 몇 개 중 n개 중. 이거 기억해야 돼. 서로 다른이 중요한 거야. 같은 거 못해요. 예를 들어 빨간 공 3개 이거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 뭐 이런 건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 허용하여 내가 몇 번 뽑아도 된다. 그때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7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내가 A, B, C가 있는데 서로 다른 3개 중에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A, B, C, D, E, F, G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내가 3개를 선택하여 그러면 3개 뭐 아무거나 선택해서 가는데 1열로 나열한대. 그러면 중복이 되니까 여기는 7개 중에 하나가 오겠죠. 이 7개 중에. 그리고 이 두 번째도 7개 중에 하나 오겠죠. 왜? B 뽑았으면 뭐 B 뽑아도 되고 A 뽑아도 되고 상관없죠. 그래서 앞에랑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냥 7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뽑는 게 7가지니까. 그래서 다 곱하니까 7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7파이 3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다? 서로 다른 7개 중 중복을 활용하여 3개를 나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뭐 7파이 3보다는 그냥 얘네를 좀 더 많이 쓰긴 할 거예요. 문제 풀 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얘 먼저 생각할게요. 자, 함수의 개수는 얘들아 이거 개수 어떻게 생각했었죠? 내가 A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A가 연결할 수 있는 거 3가지 있죠. 맞아요? 아무거나 연결되고요. 얘가 A로 연결됐다 치면 B가 A로 연결해도 돼요? 안 돼요? 함수는 저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연결이 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E도 3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도 3가지, D도 3가지. 그러면 3가지가 몇 개야? 4개인 거죠. 3을 4번 곱하는 거죠. 그래서 3의 4제곱.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얘의 개수에 얘의 개수 제곱을 거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의 개수 문제는 전부 다 거꾸로 가야 돼. 따라왔어요? 개수 세대. 그래서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은 나요? 어떤 함수의 개수일 때 어떤 거 하는지. 우리가 함수의 개수일 때는 뭐 증복수를 쓰고, 뭐 우리가 1대1 대응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증가 함수, 감소 함수,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일단 메인이었죠. 그래서 그 함수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여러분들이 다 익혀놔야 됩니다. 함수의 개수는 다 익혀놔야 돼요. 함수의 개수가 그리고 말을 해주면 그 수능에서는 일단 좀 많이 메인이어서 작년 수능에도 28번에 함수의 개수가 나왔거든요. 28번에 중복 가능한 걸로 나왔었어. 그래서 그 문제가 그나마 난이도가 있었던 건데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미리 얘기하면 정세선 확통이 할만하거든요.
할만하니까 좀 연습은 좀 많이 해주면 충분히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점수를 따야 돼. 확통을 하면 점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시를 들면 서로 다른 네 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에 생각해봐. 너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통을 편지해 놔. 당연히 편지를 우체통에 넣잖아. 그러니까 함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우체통으로 가네? 그럼 편지 여기다 쓰고 우체통에 넣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볼 때는 헷갈리면 네 통의 편지 ABC 잡고 뭐 이거 1, 2, 3, 4 잡아도 돼요. 몇 통의 편지 잡고 서로 다른 세 개 우체통 잡은 다음에 왼쪽 오른쪽에 쓰는 거. 그러면 개수는 몇 개가 된다? 3의 4제곱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복수련을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함수 개수 쓰고 하는 게 편하다. 저는 무조건 함수 그리고 합니다. 오케이? 중복수는 얘들아 함수를 그려서 한다, 안 그려서 한다? 그려서 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수련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제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추가받든지 각 바구니에 적어도 한 개의 과일을 담을 때 한 개 이상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는 함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별표를 쳐주세요. 네, 내신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라서 별표를 꼭 쳐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일단 쌤이 서로 다른 과일이 있는데 그걸 서로 다른 이제 세 개의 바구니에 넣는데, 그러면 그 각 바구니에 이제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담는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네 개 과일이 있어요. 그 네 개 과일을 뭐 1, 2, 3, 4라고 그냥 할게요. 1, 2, 3, 4라고 했을 때 그 네 개 과일을 우리가 어디에 담는데?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럼 과일을 바구니에 담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일을 바구니에 담으니까 4개를 3개에 담는 거죠. 요 3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 A, B, C를 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문제는 뭐가 생겼어? 적어도 어떻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과일을 담는다. 밑줄 치시고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과일을 담는다. 그럼 얘들아 과일은 지금 여기서는 1, 2, 3, 4가 A, B, C예요? 과일은 1, 2, 3, 4가 과일 맞아요? 그러면 얘네를 한 개 이상은 담아야 된다. 바구니마다.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지금 1, 2, 3, 4를 담을 때 예를 들어 B, C에만 몰려요. 이거는 적어도 한 바구니에 담은 게 아니죠. 왜냐면 B, C에 몰렸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담은 게 아니잖아. 각 바구니들마다. 왜냐면 A가 안 담겼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담겨야 되는 거야. 모두 다. 그러니까 뭐 1, 2가 예를 들어서 A로 가고 뭐 3이 B로 가고 4가 C로 가서 우리가 연결이 전부 다 이 오른쪽 바구니에는 다 돼야 된다는 거지. 따라왔어요? 그럼 바구니에 연결이 돼야 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바구니에 연결이 돼야 될 때 하나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연결됐다는 건 결국 이제 연결된 이 함수값들의 모임은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써요? 함수값들의 모임? 뭐라고 하죠? 치역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치역과 이 y는 공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같아야 돼, 달라야 돼. 이 문제에서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파악할 때 요거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또 나올 거야. 어떤 문제에서 함수가 나와갖고 공역치역 같아야 된다. 이게 완전히 같은 문제야.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1, 2, 3, 4 나오고 A, B, C 나와. 근데 공역치역 같아야 된다. 그거 완전 똑같은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를 이거랑 똑같은 걸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공역척이 같아야 되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했었죠? 쌤이 이제 많이 강조했었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전체 경우에서 못 뺀다? 전체 경우에서 치역이 그냥 아예 한 개로만 몰릴 수도 있죠. 이렇게. 요거 없고. 이렇게 한 개로만 몰릴 수도 있죠. 그러면 치역이 한 개. 그리고 치역이 몇 개일 수도 있어? 뭐 B까지 해서 2개 모일 수도 있죠? 그러면 치역이 2개. 왜냐면 전부 다 치역이 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치역이 3개, 그러니까 공역이 3개짜리면 전체에서 치역 1개, 치역 2개짜리를 빼주면 돼요. 요거 별표 치세요. 이 발상을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역 치역이 같다고 보이면. 그리고 이 문제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예요? 전체 경우는 전체 함수의 개수를 쓰라는 거죠. 함수의 개수는 몇의 몇 제곱이야? 여기서는 4의 3제곱이야? 3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이죠. 얘의 예제곱이 함수의 개수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얘의 예제곱의 개수. 그래서 3의 4제곱 되고, 치역은 어떻게 돼요? 치역이 한 개인 건 어떻게 돼요? A로만 몰리거나, 다 몰리거나, B로만 몰리거나, C로만 몰리거나. 근데 하나로 몰리는 건 얘들아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결국 얘만 선택하거나 얘만 선택하거나 얘만 선택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겠죠. 그래서 세 개 중에서 그 한 개가 치역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치역이 된다. 그 다음에 치역 2개는 어떻게 보나요? 치역 2개는 내가 이 세 개 중에서 2개가 치역이 2개가 연결이 돼야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2개가 연결이 되려면 만약에 A, B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B,C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A,C로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치역 2개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야? 치역 2개를 선택을 해야겠죠. 몇이야 그러면? 3씩 해야겠죠.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예요. 치역이 되려서. 그래서 A, B가 될지, 뭐 B, C가 될지, C, A가 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치역 1개 선택이고요. 이거는 그 치역 2개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A, B로 몰리긴 하는데 1이 어디로 갈지, 2가 어디로 갈지, 3이 어디로 갈지, 4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가능해? 내가 A, B로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A랑 B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B, 2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A, B 중에 하나 선택하고 3도 A, B 중에 4도 A, B 중에, 그러니까 A, B 중에 선택하는 게 4번인 거죠. 그래서 2의 4제곱을 곱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치역이 2개인지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왜? 만약에 1이 선택권이 A, B 중에 하나, 2도 선택권이 A, B 중에 하나, 3이 선택권이 A, B 중에 하나, 4도 A, B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A로만 몰릴 가능성도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제외해야 돼. 그래서 뭐를 뺀다? 2개를 빼는 거야. 어떤 2개를? A로만 몰리거나 B로 몰리는 그 2가지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A, B 뭐 치역 2개 중 하나 선택해서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는 뭐 A, Y, B. 근데 이 마이너스 2는 뭐야? A로만 올리거나 아니면 B로만 올리거나 이런 걸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고 아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그냥 풀이가 나올 정도, 보자마자 풀이가 나올 정도로 해서 바로 치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자, 얘는 마무리하면 얘가 이제 81이죠. 81 되고 그 다음에 3의 3C는 3이고요. 3C도 3이고요. 얘는 16에서 2빼니까 14가 되죠. 그래서 3이 1개 14개니까 15개가 되니 그러면
4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1 마이너스 45 해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36mm.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발표 꼭 쳐주세요. 한번. 했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시다. 자, 이번엔 4번을 이제 중복하여 만든 자연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수열이겠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테마에 있는 것들을 좀 풀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서 바로바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천천히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최소 이걸 지금 바로 당장 몇인지는 못 구해도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요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서 잘 읽어야 될 건 이게 몇 자리 자연수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수를 쭉 구하는 건지도 잘 봐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자연수를 구하라고만 돼 있지. 잘했네. 바꿔봤어요? 오케이, 잘했네. 네,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1의 자리부터 구해야 돼. 1의 자리부터 구하고 그럼 한 자리 이렇게 돼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자연수니까 0은 빼야지. 그래서 1, 2, 3, 4 4가지. 그래서 이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자리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맨 앞에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4가지 중에 하나, 뒤에는 이제 격차도 상관없죠. 뭐 1이 와도 1, 1 와도 1, 1 와도 상관없죠. 중복 허용이니까. 그래서 얘는 5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맨 앞자리가 뭐가 오면 안 되고 0이 오면 안 되니까 4고 나머지도 5겠죠. 근데 이제 이쯤에서 2000이 몇 번째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4가지, 여기 곱하면 20가지, 여기 곱하면 100가지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돼요? 얘들아 200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맨 앞에가 몇이 올 수밖에 없어? 내 자리는 1이 올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러면 다 몇 가지예요? 뒤에는 0이 와도 되니까 5가지겠죠. 그래서 125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000도 세야 돼요? 안 세야 돼요? 2000도 세야겠죠. 그래서 2, 0, 0, 0도 세야 되니까 이것도 한 가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 정답이.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124에다가 1 더하니까 125가 2개죠. 252 정답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5번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녀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먼저 볼게요. 자. 쌤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생각을 할 때는 잘 봐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녀는 공식은 쉬워요. 공식은 쉽잖아요. 솔직히 이거 그냥 뭐 몇백 분에 몇백 하면 이거는 그냥 풀면 되잖아요. 이건 쉬운데 근데 이해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 왜냐면 난이도가 복잡해지면
이해해서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하는 방법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봐요. 만약에 A를 B를 배열하는 경우에 수는 B가 맨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맨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몇 가지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하는 거야. 한 자리. 세 개 중에서 하나를 B를 정해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배열하면 되겠죠. 맞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와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세 가지잖아. 근데 이렇게 봐도 되죠. 만약에 같은 것이 뭐 AA, BBB 그러면 내가 5자리 중에서 그냥 이 세 자리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세 자리에 A로 해도 돼. 두 자리를 A 어느 두 자리에 A가 오겠지. 만약에 A가 여기 왔다. 그럼 나머지 알아서 B 될 거 아니야? 그래서 OC 이런 거 안 돼요. 문제. 이렇게 풀어도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뭘로 나와요? 독립시행 같은 거로도 나오죠. 독립시행 같은 거. 오케이?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었죠. 그 2학년 독립시행 거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정한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고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3C로 가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 자리를 정하는 거. B가 올 자리. 예, 그러니까 B가 올 자리가 세 개 중 한 개.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뭐 3C 1 되겠죠. A가 올 자리를 두 개 정한다. 3C 2 해도 어차피 정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뭐 BBB 올 거니까 이렇게 셀 수도 있겠구나. 근데 두 번째 여러분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A1, A2, A3를 배열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A1, A2, B인데 우리 A1이 A2보다 어떻대? 항상 왼쪽에 있다. 이런 문제 몇 번 본 적 있었잖아요. 항상 뭐가 더 왼쪽에 있다. 더 오른쪽에 있다. 아니면 무조건 A1, A2 순서로 배열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순서를 고정을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이거 순서를 고정시킨 게 맞아야 아니야? 맞죠? 왜 맞아요, 이거는? A1이 A2보다 항상 왼쪽에 있대. 그러면 A1, A2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B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A1, A2가 뭐 이런 식으로 붙어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왼쪽에 있다는 게 떨어져서 있을 수도 있고 붙어서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렇게 다세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 항상 왼쪽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순서 배열할 필요가 있다는 건 없다는 거야. 이제는 없다는 거야. 이미 순서가 배열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고정된 건 순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열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거로 생각한다. 쌤은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순서 고정되어 있으면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요거를 많이 써먹어주세요. 오케이? 요거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아 순서 고정되어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자?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그냥 네모 B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제 써주면 되는 거거든. 그걸 이용해서 해주면 돼.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해주는데 얘들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 한번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 개를 배열을 하는데 어차피 AA는 배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맞아요? 왜냐면 내가 A, A,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리 바꿔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열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같은 것은 앞으로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순서 정할 필요 없는 것을 배열하는 걸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배열할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2팩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팩분의 3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같은 거는 배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원래 순서를 배열해야 되면 순서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도 된다? 3팩, 2팩, 그리고 뭐 1팩으로 봐도 되는데 뭐 2팩분의 3팩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묻혀도 된다. 그래서 같은 거 중에 쌤은 그냥 앞으로 그냥 네모로 두거든요. 그래서 네모 배열하니까 이것도 뭐 3팩, 2팩 나누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 A1, A2, A2, A1은 우리가 얘는 A2가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가 지금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A2가 앞에 있는 이 경우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B가 오른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중에서 지금 하나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안 되니까 2분의 1만 나오는 거예요. 즉 얘네 자리 바꾸는 걸 제외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얘네 자리 바꾸는 거를 제외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2팩으로 왜 나눠준다? A 자리 바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그러면 공식을 지금 2팩, 3팩, 2팩분의 3팩은 2팩분의 3팩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건데 결국 이 B도 배열해도 되는 거니까 1팩을 써도 되죠. 배열한 걸 나눠도 되니까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어떻게 구하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 있어요? A가 P개, 그 다음에 B가 Q개, C가 R개가 있으면 총 N개라고 치면 우리가 N개를 총 배열할 때 요거는 배열할 필요 없으니까 P팩분의 Q팩분의 R팩분의 N팩이 된다.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 얘들아 이거 총 더해서 N개죠? 그래서 다 더해서 N개 되는지 무조건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거 포함? 1팩 같은 거 포함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시를 들어서 A, B, B, C, C, C를 구한대요. 그러면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하면 어떻게 돼? 이거 나열해라 라고 하면 일단 전체 6팩 나열한 다음에 이거 나열해도 자리 바꿔 상관없으니까 2팩을 나눠주면 되고 자리 바꿔 상관없으니까 3팩을 나눠주면 되고 1팩은 왜 써준다? 쓰면 다 더해서 6이라는 걸 확인하면 실수 안 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거지. 다 더해서 6인 거 확인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쓰는 게 검토하기 좋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얘들아 만약에 지금처럼 아까처럼 3개 종류 말고 뭐 A, B, C 말고 A, B만 있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 중에 2개 자리 정한다 해서 OC로 해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OC로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2팩, 3팩분의 5팩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2팩, 3팩, 5팩은 OC랑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NCR이 R이 문자는 이렇게 썼었어요. R팩, N-R팩 분의 N팩이었거든요. 이 공식이 있었거든요. 1학년 때 배울 때. 그래서 이 공식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돼서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되는 구조는 NCR 구조가 예시. 그래서 O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OC이네 하고 바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쌤은 저걸 진짜 자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7팩, 3팩, 4팩이 나왔어. 이거 어떻게 풀면 된다고? 그냥 73으로 바꿔서 풀면 35가 바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73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하면 익히고 있죠? 익혀져야 돼요. 그거를 파스칼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9팩이고 2팩이고 7팩이라 그럼 몇이 몇 들었는데요? 9시 이거 하면 되겠죠. 자, 실전 문제 볼게요. 만약에 10팩이고 2팩이고 7팩이고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빠를까요? 이거 하나가 너무 참아져요. 얘가 하나가 떼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10 곱하기 9팩으로 보세요. 그러면 얘가 9C이라서 10 곱하기 9C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조금 빠르긴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큰 거 약분하면 10 9, 8에서 2를 나눈다. 이렇게 해도 빠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약분해도 돼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넘어가도 되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그래서 5번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지금. 네.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좀 쉬운 문제거든요. 쉬운 문제라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하면 금방 풀 겁니다. 밑줄 치면서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만 더 넣을게요. 자, 일단 해봅시다. 자, 일단 1, 2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2개씩 있대요. 그럼 뭐 1, 2, 2개. 2가 2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3, 4, 5가 하나씩 있대요. 이때 여기서 한 개씩,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차례로 몇 개를, 7개를 꺼내서 1렬로 나란대요. 그러면 홀수가 적혀있는 공은 뭐가 온다? 모두 홀수 번째 자리에 온다. 이 얘기는 결국 홀수가 적혀있는 게 몇 개가 있고 지금 현재 4개가 있고 홀수 자리도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7번째이기 때문에 이것도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쟤네가 다 여기로 들어오겠죠? 아 미안, 홀수가 적혀있는 거구나. 그래서 얘네가 이제 들어오는 거지. 홀수가 적혀있는 홀수 자리. 그러면 얘들아 이 보라색 동그라미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몇이야? 1, 3, 5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들어왔을 때 배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럼 1, 2, 3, 5를 배열하는 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맞아야 되네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맞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주면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뭐 1, 3, 5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뭐가 된다? 4팩에서 뭐를 나눈다? 같은 것이 몇 개? 2개 이렇게 있으니까 2팩을 나눈다. 뭐 1팩, 1팩, 2팩이지만 그냥 2팩만 나눠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어떤 경우가 또 있어요? 나머지 짝수계는 이 짝수번에는 2, 2, 4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얘는 배열할 게 몇 가지? 3가지인데 그거에서 같은 것이 몇 개? 2개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겠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4팩 있으면 나누면 4, 3 곱하는 거예요. 12가 돼요. 6이 됩니다. 12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있어서 36이 정답이 됩니다. 네, 6개 계산은 한 번에 1계단 또는 2계단 또는 3계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래요. 또 초딩 남자애들이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는 그냥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계단이 6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인데 뭐 이제 1계단 가냐, 뭐 2계단 가냐, 3계단 가냐 이건데 이걸 이제 뭐 2계단, 1계단, 3계단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되는 거는 가장 작은 거부터 짤짤하게 가면은 그냥 하나씩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걸 가 한 칸씩 간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리는 거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1, 1, 1, 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이제 합치면 돼. 2로. 맞아요? 그 다음에 더, 그러니까 1, 1, 2, 1, 1도 똑같은 거야. 어차피 그거는 그때 잘 바꾸면 되니까. 지금 이 구조만 찾는 거야, 구조만.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갈 수도 있어? 1, 1, 1, 3도 되지 않겠니? 맞아요? 1, 1, 1, 3까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1, 1, 4 이런 걸 만들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1과 3을 바꿔서 2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내가 강조하는 게 경우의 수에서 강조하는 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되거든요. 이게 빠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빠짐이 있으면 안 되게 천천히 늘려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됐잖아. 그 다음에 3, 1은 돼야 되고 1, 1, 3, 1은 이미 있죠.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1, 2로 넘어가야죠. 맞아? 그럼 그 다음 몇 써야 돼? 3, 4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건 1, 3, 1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2, 2로 넘어가야겠죠. 그 다음 몇으로 넘어가? 3, 3까지 되겠죠. 안 한 거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요거 몇 가지 해야 돼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 그냥. 그거 한 가지 아니야?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쓰면 되잖아. 맞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두 칸을 내가 맨 처음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5팩에서 몇 나오면 4팩 나오는 거. 그러면 5개 됐죠? 그 다음에 1, 1, 3은 어떻게 돼요? 4팩, 3팩이죠?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1, 2는 어떻게 돼? 요거는 전체가 몇 개? 4개. 밑에가 팩토리얼이 2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도 몇 팩? 1, 2, 3도
얘는 300이겠죠, 이거. 여기 되는 거고 2는 몇 가지? 그냥 한 가지. 3, 3도 한 가지겠죠. 그래서 요거 1이었죠. 네. 그래서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는 14에다가 몇이야? 10이야? 24 나오나?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빠짐없이만 세면 정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갈게요. 7번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다 거리가 안 돼. 일단 1, 2, 3, 4 쓰는 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는 좀 할만하거든요. 1, 2, 3, 4 쓰는 걸로 한번 풀어보세요. 샤프로 한번 해요. 이 객관식이었나? 그렇죠. 네. 한번 해보세요. 0 표시 어때요? 이거 힌트 하나만 주면 봐봐. 이게 1, 1, 1, 1 이렇게 같잖아. 하고 2하고 이제 3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여기가 이제 3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항상 이거 아니면 이거로 와서 1 더하기 2가 3대인 거지. 맞아? 경로가? 그러면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얘가 안 돼요. 그러면 3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쪽으로 오는 게 없으니까 여긴 0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보는 거예요. 네, 포인트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건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이 실력이야. 그래서 한 번에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올라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3대. 일단 1하고 1은 다 적고 해보세요. 여기 1 적고 해보세요. 해봤나요? 자, 해볼게요, 얘들아. 일단 1, 1, 1, 1,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 가는 게 한 가지라고 그런 거지. 그 다음에 1, 1, 1, 1. 그러면 더해서 한 가지니까 두 가지에서 더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어떤 구조랑 똑같다 했죠? 파스칼 구조랑 똑같다 했었죠? 파스칼 상통이랑. 그래서 이거 더하면 3이고 여기 더하면 3이고 그래서 1, 1, 1, 2, 1, 1, 3, 3, 1 파스칼이 이렇게 돌려서 보여야 돼요. 따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더하면서 가잖아.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는데 이 친구는 갈 수 있어 없어? 여기는 못 가니까 0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도.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0처럼 생각하고 3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다 가보면 여기 이제 4가 되고 5가 되고 4, 3, 12 4, 3, 7 12 그 다음에 3, 4 여기는 7이죠. 그 다음에 5, 12 그 다음에 6, 18 되겠죠. 그 다음에 7, 7, 14 그 다음에 26 되겠죠. 근데 이제 14, 12를 하는데 여기서는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일로 와. 오지 않죠? 그래서 12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 조심. 그 다음에 12, 18은 이제 3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는 36이 되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면 68. 요게 정답이 되겠죠. 68. 따라서 그래서 실수만 안 하고 정확하게 가면은 이거는 풀기가 쉽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서술형에 나왔을 때 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어렵죠. 이게 서술형에 나오면. 그래서 그냥 풀면 좀 쉽다. 지워도 될까요?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번에는 자 서술형으로 풀 건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되겠어. 도로망에서 서술형 풀 때는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몇 팩분의 몇 팩.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다 이어져 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풀어야 돼요? 만약에 다 이어져 있으면 4팩 그치 5팩분의 몇 팩? 9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그렇다 했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오른쪽 화살표가 몇 개고 5개고 위로 화살표가 몇 개니까 4개니까 이거를 섞어주는 이 순서를 정해주면서 같은 것이 순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기억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기가 비어있어요. 자 이게 2개 비어있는 건 좀 어렵거든요. 1개 비어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2개 비어있는 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도로망에서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대각선을 반대로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죠. 맞아요?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대각선 그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반대 대각선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서 자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디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면 대각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여기서 여기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셋 중에 하나는 최소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가든지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가든지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가든지 거쳐야 되죠. 어느 한 군데 맞아요? 그 부분을 찾는 건데 왜 굳이 여기냐면 왜 굳이 여기를 잡았냐면 내가 이 대각선 부분 있죠. 이 대각선의 위치에 그러니까 이런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아닌 반대 대각선의 위치에 점을 놔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놔준다면 내가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랑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랑 겹칠 수도 있어요. 겹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겹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대각선 형태를 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대각선 형태를 해줬을 때는 여기서 여기 갔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최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선 모양으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대각선인데 왜 굳이 이 대각선이냐? 여길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지나가도 되잖아요. 따라왔어요? 여기 지나가도 되는데 경우가 솔직히 많아져. 너무 많죠. 이런 5개나 나왔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어디가 좋을까 살펴보는 대각선 하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대각선 가장 적은 데는 어디예요? 가장 적은 데는 여기잖아. 여기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 세기가 쉽냐고. 이거 2개 다 생각해야 돼. 어렵잖아. 맞아요? 여기는 여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대각선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도 4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여기 3군데 중에 하나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중에서 하나는 지나가야 된다. 뭐 혹은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PQR로 잡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얘가 문제잖아요. 그쵸? 이 문제에서 만약에 여기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였어. 여기만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A에서 P, B 가는 경우 하나, A에서 Q, B 가는 경우 하나, A에서 R, B 가는 경우 하나에서 그냥 다 더하면 다 돼요. 오케이? 그거는 할 수 있겠어요? 다시 어떻게 계산한다고? APB랑 AQB랑 ARB랑 다 더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냥 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 볼게요. 일단은 APB를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얘들아, APB를 계산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1로 가든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1로 2개 가는 거면 얘를 지나가야 되죠. 맞아요? 근데 얘로 가는 거는 안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PQ의 경우를 살 때 여기를 그냥 이어진 상태로 볼게요. 그냥 이어진 상태로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어진 상태로 보면 내가 A에서 P 가는 경우는 몇 팩이야? 3팩, 4팩분의 7팩 맞아요? 그러면 얘는 3팩, 4팩분의 7팩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를 곱해야 돼? P에서 B 가는 요거야. 근데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냥 1인 거야. 이거 따라왔어요? 아니면 뭐 2개니까 2팩분의 2팩 해도 1이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Q, B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4팩, 2팩 분의 2팩이고 뭐 2팩, 4팩 해도 되고요. 4팩, 2팩 분의 6팩이고 곱하기 뭐가 돼요? Q에서 B 가는, Q에서 B죠. Q에서 B 가는 건 어떻게 된다? 한 칸, 두 칸이니까 1팩, 2팩 분의 3팩.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R, B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다 보고 필기할게요. 그럼 얘는 A에서 R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5팩, 1팩 분의 2팩이겠지? 뭐 1팩, 5팩 분의 1팩. 그래서 1팩, 5팩 분의 6팩이다.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R에서 지금 B니까, R에서 B니까 여기서 여기 그냥 한 가지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뭐가 빠져야 됩니까? 얘를 지나가는 게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맞아요? 그걸 제외해주면 그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전체 경우에서 뭘 빼준다? 얘 지나가는 걸 빼준다. 이렇게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따라왔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더해볼게요. 이거 이제 더해보면, 얘 더해보면 몇이야? 계산해보면. 이거 70 몇으로 봐요? 일단, 보세요. 일단, 필기 있다고 하면 되니까. 얘 70 몇이야? 3이라고 했죠. 73은 몇이라고 했어? 35라고 했죠. 많이 되죠, 이제. 얘는 60이고, 31이잖아요. 그러면 15랑, 그쵸, 3이죠. 그러면 45고, 35니까 80대죠, 지금 현재. 80. 그 다음에 이제 61이니까 86이죠. 맞아요? 86인데, 그러면 이제 18 정도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68이 되면 한번 볼게요. 쌤도 지금 이걸 풀고 있는 거라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만약에 이제 얘를 반드시 지나가는 걸 그럼 찾아야 돼요. 그 이제 P로 간다 치면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일단 여기로 가야 되잖아. 얘를 지나가려면. 따라서 그 다음에 P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얘는 몇 가지예요? 얘는 그러면 일단 이 길 자체를 K라고 볼게요. 그러면 A, P, B인데 여기서는 K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뭐 아니면 이 사이에 그냥 K를 둬도 돼요. 그러면 얘는 3 얘가 이제 2팩 1팩 분의 근데 서술형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K로 하는 게 돼요. A 요 K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는 몇 팩이야? 1팩 2팩 분의 3팩이고요. 그 다음에 KP는 1팩 1팩 분의 1팩 2팩 분의 3팩이겠죠. 근데 P 분의 1이죠. 그래서 곱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도 Q 가는 것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A, K 지나서 Q, B 이것도 지금 지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 K 서술형 버전이 좀 어렵죠. 그래서 Q,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여기 갈 때 똑같을 거고 K가 있어요. 그 다음에 K에서 Q 갈 때는 어떻게 돼? K에서 Q 갈 때는 여기서 여기 가는 거니까 한 가지겠죠. 한 가지. 그 다음에 Q에서 B 갈 때는 1팩, 2팩 분의 또 3팩이겠지. 1팩, 2팩 분의 3팩. 근데 얘들아 1팩, 2팩 분의 3팩은 결국 몇이야? 31이잖아. 맞아? 31이니까 몇이야? 3이잖아요. 그래서 3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니까 9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더해서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뺀다고 했었죠. 요 경우에서 요 경우를 지금 여기서 뺀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다 계산을 하면 얘는 35. 그 다음에 6C, 3C1은 15 곱하기 3. 6C1은 6.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뺀다? 3 곱하기 3이죠. 그러면 3 곱하기 3. 해서 뭐를 더한 거? 3 곱하기 3. 그럼 계산하면 아까 이거 86이었고 이거 몇이에요 지금? 계산하면 18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68이 똑같이 나오겠죠.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대각선? 이
이 정방향, 그러니까 내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의 반대 대각선 중에 가장 개수가 적은 걸 찾으세요. 다시 뭐라고요? 가장 개수가 적은 걸 찾아요.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 대각선, 가로지르는 대각선, A, B 방향의 A, B 방향 반대라고 하면 그러네. 가로지르는 대각선 중 교점이 가장 적은 곳을 선택하는데, 얘들아 지금 이 대각선이 무조건 올곧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P, Q 여기 지금 R 통해서 가는데 내가 다 얘네 통해서만 가야 되고 다른 데 지나갈 수 있는 데가 없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돌아서 갈 수가 없잖아. 무조건 얘네는 지나야 될 거야. 최소 셋 중에 하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택해 주는 게 그 교점이 가장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점의 개수가, 이 교점의 개수가 뭐가 된다? 개수가 결국 경우를 몇 개로 나누면 될 거예요. 오케이? 경우를 몇 개로 나눠.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할까요? 나누는 경우의 수. 그래서 요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밑줄 쳐주시고 이 경우로 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거 몇 번 경우? 이거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2번은 무슨 버전? 서술형 버전입니다. 1번으로 서술을 못해요. 똑같이 그림 그려서 했군요. 서술형 1번? 근데 이거 받아들여줄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111 이거 쓰는 게 이게 뭔가 서술되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치? 좀 그래서. 근데 얘는 사실 원래 문제 출제 의도 자체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라고 이제 낸 거여가지고. 선생님 말한 걸로 6.25 가는 화살표 방법 하나 해서 D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68이다라고 쓰면 틀려요. 아, 그럼 좀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책을 막 읽으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딱 이게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드라마를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한다고 해서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죠. 약간 그런 느낌?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서술형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서술형 하기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죠. 네. 꽤 있는 편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해 주세요. 고생했어요. 빠이.